잔인한 4월이 지나고 햇살 눈부신 5월이 되어 학교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다림 속에 저희들만의 특별한 즐거움인 공포체험 MT가 약속되어 있어 다들 설렘과 기대 속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졸업반이 되어 각자의 시간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과 걱정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기획된 공포체험 MT에 유달리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소 선정부터 스케줄까지 다들 열심히 참여해서 생각만 해도 즐거운 MT가 될 것 같아 신나는 날들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저희들은 경북 외관에 있는 폐교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너무 멀쩡해서 공포 체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깔끔한 겉모습과 달리 그곳은 귀신 나오는 곳으로 꽤 알려진 고스트 스팟이라고 그곳을 소개한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폐교 MT라니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다며 기대에 가득 차서 저희들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깔끔한 외관에 나지막한 건물이 두동 서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붉은 성향까지 더해져 공포 체험은커녕 정답고 안락해 보인다며 다들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MT였으니 이야기나 실컷 하고 간단한 공포 체험 정도만 하자며 의견들이 모아졌고 별다른 기대 없이 저희들은 첫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도시락 한 개가 부족하다고. 다들 어이없어하며 누가 도시락 한 개를 더 먹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시락을 한 개 이상 먹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 누군가의 장난이나 실수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얼마 후 저희들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에 심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무서우니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 중 한 명이 그 친구를 따라 나서게 되어 잠시 이야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화장실을 누가 따라가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자리가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의 자리만 비어져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따라간 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화장실에 갔다 온 친구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분명 저희 중 누군가와 화장실을 같이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누워 조용해졌을 때 복도 맨 끝부분에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 꺼진 캄캄한 복도에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두려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복도 끝부분 쪽에서 저희가 있는 교실 쪽으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저희가 있는 교실 앞에서 멈췄고 저희는 심장이 멎을 것처럼 두려워서 침도 삼키지 못하고 숨죽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난밤의 그 소란이 도대체 누구의 장난일까 궁금했지만 유난히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밤이 오기 전에 폐교에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뒤에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머무른 그 폐교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외진 곳에 있어서 폐교에 올 때 이용한 작은 미니버스를 이용해야 다시 나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니버스 기사께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폐교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즐거운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섬뜩하고 두려운 마음인 저희에게 또다시 공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저희들은 교실에 모두 모여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다들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저희들은 안도를 하면서 어젠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게 분명하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창가를 가리키며 찢어질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 창가를 바라봤을 때 창밖에는 시커먼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검은 눈자위 속의 붉은 눈동자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소름 끼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를 향해 손짓을 하며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라는 듯이 계속 손짓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 절대 눈을 뜨지 마.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두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령 동아리 회원인 저희에게는 꼭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존재, 귀신을 만났을 때는 그 눈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눈을 보게 되면 반드시 현혹되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다는 이야기가 저희 동아리에는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떠올라 저희 모두는 눈을 감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눈을 뜨면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혹시나 눈앞에 그 여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무서웠지만 꾹 참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창문이 열려있고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 한 명이 1층으로 떨어져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학생 몇 명이 머리를 크게 다친 그 남학생을 데려왔고 저흰 왜 눈을 떴냐고 그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자신의 눈앞에 그 여자가 있는 느낌이 들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눈을 떴고 그때 그 여자가 붉은 눈동자로 자신을 보며 손짓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오싹하고 두려운 밤이 지나고 저희는 마침내 그 폐교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미니버스 기사분과 연락이 되어 저희는 안도하며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폐교에서 저희를 본 마을분이 가까이 오셔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왜 왔어? 여기는 여교사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은 곳이야. 그때부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하는지. 우리도 여기는 절대 안 오는 곳이야.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교를 고스트 스팟이라고 소개한 그 친구가 기억이 나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이상하게도 그런 친구는 저희 심령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더 기이한 것은 아무도 그 친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귀신에게 시달렸던 저희들은 기진맥진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죽은 여자는 왜 우리에게 손짓을 했을까? 그 여자는 무섭다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폐교에서 너무 외로워 그런 걸지도 몰라.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일까?